시작해볼까? 일단 77페이지까지가 숙제였는데 질문할 거가 있을까? 뭐라고? 135? 135번이라 자, 항상 이 항등 형태의 문제들은 일단은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사의 형태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x의 7제곱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혹시 그렇게 되어 있대요. a0, a1x, a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a6의 x의 6제곱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없죠. 그치?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없지만 우리 마이너스 2를 내면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나머지는? 우리 나머지 경우에 배우셨으니까 원래 x의 7제곱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눈값이 나오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형태는 마이너스 2의 7제곱 형태를 띄실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태는 2a0, a1, 2a3 이런 식으로 아니네요. a2는 a2지. a3 이런 식으로 가서 짝수홀수에서 짝수에 있는 녀석의 개수는 2가 되길 바라고 홀수에 있는 개수가 되는 것들은 1이 되길 바라고 형태가 원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신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식 전체의 값에다가 1의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식은 이렇게 변하겠죠. 1은 3 곱하기 a0부터 a1 그 다음에 a6 이런 형태를 갖겠죠. 물론 뒤에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왕 쓰는 김에 2의 7제곱 좀 해결 좀 할까요? 식이 어디 갔어? 2의 7제곱 얼마냐? 아무도 몰라? 2의 7제곱? 슬픈데 마이너스 126 이렇게 되시죠. 됐어? 그리고 x에다 마이너스 1 하나 집어넣고 있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의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갖다 집어넣으면 없어져서 a0,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a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a6, 마이너스 216은 126은 똑같겠죠. 됐습니까? 128이잖아. 엄청나네. 500, 256, 128.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3배, 2배, 하나. 어쩔 수 없죠. 정리해서 갖고 와야도 됐고 숫자가 따로 떨어지나?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넘겨서 가져오시게 될 거고 A0부터 A1, A6까지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데 129니까 44의 형태를 갖죠. 그치? 맞아? 그 다음에 A0, 마이너스 A1 해가지고 A6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은 127의 형태를 낼 겁니다. 자,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더하시거나 빼시면 더하게 되면 2배의 A0부터 A2, A4, A6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값이 170이네. 그러니 두 식을 빼게 되면 2배의 A1, A3, A5가 될 것이고 이 값은 계산하면 84
마이너스 84 이렇게 되나봐요. 됐니?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 식을 여기에다가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1, A3, A5의 값을 마이너스 42로 잡아서 얘에다가 여기 있는 식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나오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의 식은 우리가 170 마이너스 42 그래서 12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네, 다른 것도 적어놓을 거 있으면 적어놓으시고 쳐다본다고 해결 안 돼. 다른 문제 있으신 분들은 번호 얘기하시고. 응? 37. 37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을 살짝 바꿔서 이 3과 관련성을 갖게 쓰게 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치? 뭐 퓨하고 안 와도 의미는 없죠. 목하고 그냥 나머지라고 표시한 것 뿐이니까.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새끼는 항등식이잖아. 그치? 얘는 항등식이니까 3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 x로 대체를 해볼게요. 그러면 식의 형태가 3의 x의 99제곱, x의 100제곱, x의 101제곱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q고 r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인데 3x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x로 하는데 3의 세제곱을 x로 놓고 그러면 얘네들 형태가 x의 33제곱 3 곱하기 x의 33제곱 9 곱하기 x의 33제곱 이렇게 변해주셔도 되겠나?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얘가 13x의 33제곱이고 이 녀석이 x-1의 qx 플러스 r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r 값은 이제 13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식의 형태를 우리가 다시 변형해서 써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x의 세제곱을 다시 3으로 3에서 x를 3의 세제곱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3의 99제곱 3의 100제곱 3의 101제곱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q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형태는 13이다 이렇게 보게. 보통은 이제 3을 그냥 x로 돌리는 경우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지금 3을 x로 돌렸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뒤에 나머지 형태가 3차식이 나오잖아요. 2차식 형태가 나오셔야 되니까 2차식을 찾아내기가 너무 빡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잘 봐. 근데 이제 너희들 이걸 잘 모르니까.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1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사실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의 형태를 x로 만약에 돌리게 되면 x의 97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x
x 플러스 1로 볼 수 있어요. 맞아? 그렇게 놓고 이쪽을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 플러스 r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놓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머지의 형태도 얘로 나눠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셔야 되니까 뭐 이렇게 놓고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풀이가 복잡해지니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최소한으로 푸는 게 나으니까요. 또 다른 거 있어요? 100 49 77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수 2차 식의 고배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더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형태의 아이들을 보는 것들은 사실 일단 324 마음에 안 들긴 한데 324가 너네가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18의 제곱이 324 이걸 잘 모르시니까 사실 보일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4차식과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면 보기책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18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36의 x의 제곱 이 형태의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8에 6 x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볼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8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8로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글쎄요 저 18의 제곱을 보여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건 있어. 이게 2차식의 곱으로 표현됐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너네가 볼 수 있는 인수분해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상관방 양식이고 하나는 보기차식. 그 두 가지의 패턴을 알고 계시면 풀 수도 있고 모르시면 뭐 좀 힘들죠. 또 다른 거 또 있을까요? 아예 없어. 시은이는 시은 더 없어? 나은과 윤서는 없는 게? 뭐라 근데 안 넣어. 반팔 입으려고 했는데 얘랑 가디건 입었어요. 어? 긴팔들이 입고 오죠 어떻게 이 날씨에? 근데 엄청 얇아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학원의 에어컨은 뭐 이제 글쎄 애초에 내가 공사를 했으면 공사에 관여했으면 어떻게 해결을 봤을 텐데 시간을 갖고는 해결을 할 건데 뭐 이런 공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어서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좀 해결해. 옆방이 추워서 사실 왜 이렇게 에어컨 여기 옆방이 더워서 세게 트는 거거든. 여기서 세게 틀면 옆방까지 가는 거야. 옆방 연결돼 있어요. 옆방 그래서 이쪽에서 세게 틀어야 저쪽이 나옵니다. 저쪽에서 세게 틀기 위해서 저쪽에서 팬을 달면 되는데 알지? 나 이렇게 얼굴 얼마 안 되는 거? 시간이 없었어. 밖에 다닌 자동문도 내가 달았거든. 자동문 작동 되잖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했어. 다른 거 하기도 바빠. 너무 많았어. 이거 해야 돼서 오자마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참고로 옆방에 있는 칠판도 내가 나왔어. 원래 없었어요. 1호실에 칠판 없었죠. 4, 5호실 여기 칠판도 내가 디자인해갖고 내가 해서 달아놓은 거라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우셨냐면 인수분해 배우고 계시고요. 인수분해 순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는 공통인수 잡아줘야 잡아줘야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공식을 사용을 했었고, 이도 안 되면 치환했었고, 항을 쪼갰었다. 그래서 얘는 두 개 쪼개는 거하고 세 개 하나 쪼개는 거하고 나눠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세 개 하나 쪼갤 때는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된다. 보통 뒤쪽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 세 개로 쪼개 보이는 게 잘 안 보였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는 뭘 했었냐면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썼고, 고기차식이라는 거하고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에 대한 얘기를 보고 내림선 정리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78페이지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선택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자 선택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여긴 다 없네요. 차수가 낮이고 나발이고 다 2차밖에 없잖아. 다 2차씩밖에 없으니 얘네들은 할 얘기가 없기는 한데 보통 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애가 있는데, 그 두 번째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개수가 간단한 문자를 선택한다라고 해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선택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통인수를 끄집어내서 애들을 묶어내는 형태로 가져가시고요. 개수가 간다는 거, 이제 애들이 다 2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너네가 알고 있는 X자 공식 있죠? 인수분해할 때? 그러니까 X 제곱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개수가 있고 X항이 있고 여기가 이제 Y로 구성되어 있는 상수항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두 개를 인수분해하고 이 녀석을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가져갈 겁니다. 됐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의 형태가 만약에 1이에요. 졸라 쉽겠죠?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게 8이에요.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1도 되고 8, 2, 4, 4, 2, 8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원래 우리 이쪽에 y제곱이 있어야 될 텐데 y제곱 입장에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풀어내버리면 y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3이야. 그러면 이 새끼는 1하고 13밖에 없잖아. 3하고 13하고 그치? 맞아? 그러면 x자 공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쪽에 고려할 게 많겠죠? 이쪽은 고려할 게 훨씬 더 적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자를 선택을 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가 아니라 다 똑같은 차수를 갖고 있으면 개수가 간단한, 정확하게 말하면 개수의 약수가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 문항이 딱 여기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제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제 문제 4번의 1번은 x에 대해 정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y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서 y를 보세요. 이거는 아니다, 미안해. 1번은 그게 아니구나. 1번 같은 경우는 y인 x는 3차고 y가 2차네요. 미안, 문제 잘못 봤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개수가 낮은 문자 선택하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y제곱으로 애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y제곱 하나, 그 다음에 4x x제곱이기 때문에 4x제곱하고 4x니까 이렇게 4x x 플러스 1 y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통 낮아서 정리를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뭘 하시는 거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요.
우리 아까 전에 뭐야 이렇게 가지고 가면 2차 맨 앞에 보면 x제곱 공식으로 이제 풀어낼 거거든요. 그럼 얘가 상수항이니까 이 녀석은 상수항이고 그러면 여기는 두상수항이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두상수항이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야겠죠? 상수항 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4x의 제곱 플러스 x 4x 이 상태로 써가지고 얘네를 인수분해하면 2x 제곱 2x 마이너스 1하고 4x의 제곱 플러스 4x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그러면 여기랑 y 해서 이렇게 곱해서 둘을 더하면 얘가 4x의 제곱 플러스 4x가 나오니까 가운데 있는 이 새끼가 나오는 게 맞죠? 됐니? 그래서 쓰실 때는 그래도 우리는 x가 익숙한 새끼들이라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배워나 선생님 차려. 잠깐 졸고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 요번에 이제 차수가 다 똑같습니다. E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자 얘는 사실 의미가 없겠어요. 얘네들은 1과 2로 쪼개는 애고요. X제곱의 개수가 1과 2로 쪼개는 아이고 Y제곱의 개수는 1과 마이너스 2로 쪼개야 되죠. 곱하기로 두 개로 나누는 거. 그러면 어쨌든 두 개로 쪼개는 거라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거 하면 돼요.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편한 거 선택한다는 건 당연히 X가 편하시죠. 그래서 맨 앞에 2X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1차하니까 Y 플러스 1X 이렇게 써주고 뒤쪽에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인데 얘네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나영아 너도 정신 차려. 왜 이래 와가지고 어릴 병이야? 자 이렇게 됐죠? 여기 인수분 할 수 있지? Y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4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2를 지금 곱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 자, 우리가 꺼내줘야 되는 누구냐? 플러스 2죠. 플러스 1.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주려면 이렇게 붙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야 더해서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x는 5만 줄 거야. 숫자를 곱해주기만 하지 부호를 바꿔주진 않을 거거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을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1을 곱해서 마이너스 y로 만들어주면 2y 마이너스 1이니까 y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3에다 마이너스 2 할 거니까 플러스 1도 만들어지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는 x 여기는 2x 결과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입니다. 자, 내림차수 정리는 정말 잘하셔야 돼. 왜 잘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중학교 3학년 시험에 나옵니다. 목동이나 대치는 이것도 중3 때 돼요. 그냥 요 정도 수준까지. 위에 건 안 되는 거 맞아요. 얘는 3차식이니까 안 나와. 여긴 2차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는 너희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3번은) 어차피 차수가 다 똑같고 개수도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 원래 명칭이 있어요.
교대식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써있는 애들을 갖고 A 자리에다가 B 넣고 B 자리에다 C 넣고 C 자리에다 A를 넣는다고 해도 식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렇지? A, B, C 위치 다 바꿔놔도 상관없죠. A에다가 B를 넣든지 A에다 C를 넣든지 B에다가 C를 넣든지 A를 넣든지 C에다 A 넣든지 B 넣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이 식의 형태가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맞지? 명아! 정신 차리라고. 자, 그런데 원래 이 대칭식을 보는 방식이 원래 존재하고요. 이 대칭식을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수업 들으면 돼요. 한 문제 풀려면. 중간고사 보시면 이 대칭식의 문항은 한 문제 또는 2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 위해서 수업만 2시간을 따로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만 계속 정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더더욱이나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문제 딱 찍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문자가 3개짜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공통인수를 드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인수 내림선 정리하고 공통인수 드러내고 X자 공식으로 풀릴 겁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자가 3개짜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림선 정리 첫 번째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인수 찾아서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X자 공식으로 풀 겁니다. 이 3가지 패턴대로 할 거예요. 자, 가져갈게요. 그러면 A의 제곱부터 우리는 가져올 거고 여기 때문에 얘 때문에 A 제곱들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B 더하기 C의 A 제곱이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됐니? 이 3개를 풀면 EBC의 A 곱하고 ECA의 B 곱하고 EAB의 C를 곱하기 때문에 다 EAB, EB, EAB, EAB가 나와요. 거기서 마이너스 IB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EAB만 남게 되죠. 됐지? 플러스 EABC가 남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1차 항을 우리가 찾아서 볼 거니까 1차 항은 그냥 E, BC, A 얘 하나만 남나? 맞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 A 제곱하고 나오고 뭐 하는데 여기에는 얘가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씨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큰일 났네. 자, 노가다스럽지만 한번 쓸 것 같아요. 너네는 궁극적으로는 전개 안 하고도 나중에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해서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하고 이렇게 털리게 될 거야. 됐어? 얘를 털리게 되고 얘하고 얘가 1자식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했냐면 B 플러스 C의 A의 제곱인데 아까 내가 뭐 한다고 공통인수를 묶어내야 될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공통인수가 될 거야 사실. 됐지? 1자식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1자식을 다시 애들을 묶었으면 B 플러스 C의 제곱 A가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남았으니까 이 녀석을 BC로 묶었을 때 B 플러스 C가 되거든요. 됐어요? 얘들? 그러면 너네가 이 B 플러스 C를 애들을 다 전체를 묶어주면 A의 제곱에 B 플러스 C, A, B, C 이렇게 남는 거 아니냐? 됐어? 그러면 여기는 B하고 여기 C하고 여기 A 있어가지고 크로스로 곱하면 가운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원래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C인데 자, 답 쓸 때는 우리가 순환 형태로 씁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문자가 3개가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의
순환 형태로 써주세요.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내림상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면 너네 밑에 또 문제를 죄다 풀어 오셔야 되죠. 그치?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겠죠. 명훈아, 잘 왔어? 정신 차려봐. 왜 그래 계속? 자, 우리가 저번에 인수정리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f a equal 0이면 fx가 x-a에 qx 형태로 해서 나머지가 제로로 빠지는 녀석이니 실제로 제로라고 하는 걸 안 쓰잖아요. 얘를 빼고 나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의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썼으니 인수분해가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잠 빠졌거든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죠? 자, 근데 문제는 저 a 값 어떻게 찾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알아두시도록 하는데 원론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이지 않고 꼼수로 푸는 게 좀 있겠죠. 원론적인 거는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n 차이 어떠한 다항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됐어?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갖다 쓰면 x가 꼭 a가 정수란 보장은 없잖아. 분수일 수도 있잖아. p분의 q 형태를. 그래서 px-q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n차식이니까 그 밑에 있는 녀석은 차수를 하나 줄여 쓰겠죠? n-1차 이렇게 곱해야 n차가 될 거니까. 맞지? 오나마님? 그 다음에 b-2에 xn-2 이런 식으로 쭉 가셔서 우리가 b1x 플러스 b0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요 둘을 곱해야 n차식이 나오는 거고요. 요 둘을 곱해야 상수항이 나오시겠죠?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P 곱하기 B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A0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식의 상수항인데 Q 곱하기 B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결국 P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최 AN 이 녀석의 정체는 최고차항의 개수죠. 이 녀석의 약수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Q는 A0 상수항이었죠? 약수의 형태를 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나누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녀석은 결국은 뭐야? 얘 같은 경우는 A고 얘 같은 경우는 P분의 Q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넣어야 되는 저 P분의 Q의 정체는 뭐라고 쓸 것이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다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자, 그런데 은행 예제 문제는 이따 어차피 다 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예제 5번에 2번 문제를 내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가 2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아이고요.
뒤에가 22, 24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얘네들은 지금 최고차량이 1 또는 2의 값을 갖고 있고, 됐어? 상수항의 형태가 1, 2, 3, 4, 5, 6, 12, 24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얘가 0이 되는 수에 있는 값을 찾으려고 하면 1, 2, 3, 4, 6, 12, 24에 2분의 1, 2분의 3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들을 다 찾아주시면 돼요. 이걸 다 넣어봐야 되잖아. 됐어?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넣을 때 이걸 어떻게 넣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정수부터 작은 거를 순서대로 둔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 3,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언제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수를 쳐다보기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죠. fx가 an x의 n제곱 an-1의 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져서 a1x의 a제곱 이렇게 써있고 n이 짝수 형태를 띠는 경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n, an-1, a1, a제곱 이렇게 됩니다. 배웠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n, an-1, 마이너스 a1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된다고 배우셨어요. 맞지? 그러면 너네가 F1이 0이려면 즉 1을 넣었을 때 0이려고 하면 이 개수들 다 더했을 때 0 나오면 1 넣으면 0입니다. 맞죠? 얘가 0이 나오려고 하는 걸 눈에 잘 보시면 an, an-2, a2, a0의 합과 홀수 애들이 다 1로 넘어오면 짝수 형태로 변할 거니까 an-1, an-3, a1 이런 애들의 합이 같아지면 즉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과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이 같아지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는데 얘네들 갖고 너네가 보자마자 얘네들의 개수는 지금 2, 1, 마이너스 22, 24잖아. 다 더해주면 되겠어? 다 더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죠? 홀수 차수 개수고요. 짝수 차수 개수죠. 더해서 같을 건가요? 안 같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안 돼. 이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문제 잠깐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이야. 얘는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0하고 8인데 싹을 다 더하니까 0이네?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x 플러스 1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즉 1로 조립제법을 돌리면 마이너스 8이죠.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고 너희들은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다.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니까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털어주면 끝나는 거죠. 됐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까처럼 2번 같은 아이야. 2번을 풀려다 보니 아까 1을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안 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우리가 다른 걸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뭘 집어 넣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정수부터 작은 걸 차근차근 넣는다고 했죠? 그럼 2하고 마이너스 2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쓰면 갖다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하면서 여기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냥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네? 그렇지?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럼 이렇게 2로 바꿔주면 얘가 4, 얘가 5, 얘가 10,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될 거니까 0으로 빠지는 걸 확인하시겠죠.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인수분해 형태는 x-2에 x의 제곱, 이 아니고 2x의 제곱이구나.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얘네 더 되냐? 뭘로 더 돼? 여기 숫자고 여기 숫자고 마이너스 3하고 4 하면 되겠죠? 이 인간 이걸 너무 좋은데?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7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개수부터 사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2. 자, 얘네 합이 0인 게 보이시죠? 맞아? 다 더블 0이지? 너무 어려워? 8이고 마이너스 8인데 맞지? 그러니까 1로 된다는 걸 눈치를 채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2, 2, 제로로 빠졌죠. 됐어? 됐어? 홀수차수의 개수합하고 짝수차수의 개수합 안 같지? 그럼 마이너스 1 안 되죠? 다 더해서 0도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지금 보면 이거 자체가 3차식인데 3차식을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볼 거잖아.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이제 됐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2를 넣을 거고 1, 2, 1, 2, 마이너스 3 탈락이에요? 안 되네? 마이너스를 넣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플러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2 빠지네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x-1의 인수를 갖는 거고 얘 때문에 x 플러스 2의 인수를 갖는 거고 뒤에 얘네들은 그냥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오늘 다 배운 거죠. 오늘. 뒤에 있는 내용은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지금 보면 82페이지. 인수분해 활용해 수의 계산에서 쓰겠다. 뭐 요거 하나 더 있는 게 다죠. 됐어요? 뭐 이거는 사실 별로 할 게 없고요. 뭐 이따 그 문제는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냥 뭐 바로 풀면은 되는 애들이니 솔직히 약간 어거지스러운 문항이라고 보고요. 학교에도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사실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나오는 거지. 좋은 형태의 문항은 아니에요. 자,
거고요. 잘 봐요. 너네가 일단은 애가 999, 999 계속 반복되니까 999를 x로 바꿀 거야. 999를 x로 바꿔서 보면 식의 형태가 x의 세제곱에 4x의 제곱에 5x 플러스 2고요. 밑에 있는 의 형태가 뭐가 나올 거냐면 x에다 x 플러스 2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를 솔직히 계산한다는 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약분이 된다는 소리야 사실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약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의 형태가 100%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털어버릴 겁니다. 이건 눈치를 채야 돼. 애초부터 분모를 약분을 해서 문제를 풀 거라 예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x의 제곱 나오는 거 맞고 이렇게 곱해서 4x의 제곱 나오는 것도 맞고 그치?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x니까 5x 나오는 것도 맞고 플러스 2도 맞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2의 값이고 여기다가 2를 더할 거니까 1, 0, 0, 1이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푸는 거야 이건 아예. 인수분해를 끌고 갈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번 문항도 똑같아. 루트에 해가지고 60, 62, 63, 65 그 다음에 플러스 9. 자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어쨌든 이 새끼는 완전 제곱식으로 밖으로 빠져나올 거라는 얘기야. 루트를 썼잖아. 그럼 얘는 4차식이고 4차식이니까 이건 2차식의 제곱의 형태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상하셔야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무거나 너네가 마음에 드는 거 숫자를 찍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60이든 63이든 63이든 65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돼. 시연이 뭘로 하나? 60, 62, 63, 65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x로 바꾸면 된다고. 60을 바꾸겠어. 그러면 x의 형태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5 플러스 9고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x 플러스 이렇게 묶어서 5, 이렇게 묶어서 5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x의 플러스 5, x의 제곱 플러스 5x 하나,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하나, 플러스 9, 루트. 그러니까 이 녀석을 치환하면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 플러스 3이다. 즉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다 라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60을 때려 넣으면 3600 그 다음에 300 플러스 9 3900분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3903이라는데? 왜 갑자기 9로 바뀌었냐? 3이었는데? 미안해. sorry.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유도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모로 되어 있는 거고 인수분해를 끌고 갈 건데 약분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낼 필요가 없을 거고. 루트를 갖다 씌웠는데 루트가 안 바꿔지면 문제풀이가 어려워질 거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수분해는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네. 짜증나네. 계속 나와 이 새끼들. 그래요. 자꾸만 졸아서 사실은 빨리 끝내고 잠깐 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두 문제 더 남았는데 쉬었다가 하죠. 그때까지 여러 정신 차려 있어. 계속 들고 있어요. 자, 계속 할게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에서 숫자에 대한 문항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우리 예제 7번 문항은 거기 보면 x랑 y에 있는 녀석이 무리수의 부호만 다른 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이 문제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면 더하기와 곱하기 형태로 애들 다 변형해서 가져갈 겁니다. 또는 빼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가 1 플러스 루트 2고 y가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거기 써 있는 식의 형태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y 플러스 2x 2x y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에 있는 애를 보고 앞에 있는 녀석은 두 개를 묶어서 x 마이너스 y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xy로 묶어서 x 마이너스 y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갖다가 변형시키면 x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될 거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정리할 거니까 실제로 써야 되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형태를 띄겠죠. 이 형태에서도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x 마이너스 y는 그냥 놔둬도 상관없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이 형태의 공식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가 2루트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 마이너스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짜리죠?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루트입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형태로 가져갈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더하기와 곱하기로 변형시킵니다. 빼기도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그냥 일반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일반 인수분해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보는 건데 얘네들도 교대식 형태의 형태를 띠지만 정확하게는 교대식이 아니라 교차식이다. A랑 B를 바꿨을 때 위치가 좀 자주 모양이 애매하게 바뀝니다. 근데 별거는 없고 얘네들도 똑같은 방식에서 A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 A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얘 때문에 B가 하나 나올 거고 얘 때문에 C가 하나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A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새끼랑 이 새끼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뭐가 좀 이상한데? 잘못 썼나? B-C, B 플러스 C, A, C 없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대로 가야지. 마이너스를 묶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형태를 보니 얘가 B 플러스 C하고 B 마이너스 C가 나머지잖아. 맞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B 플러스 C로 얘를 묶어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남는 게 A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 자, 이왕 한 김에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안쪽으로 빌어 넣는 게 보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여기 AA,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C.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에 B 플러스 C에 C 플러스 A가 제로다.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써있거든요, 문제. A, B, C가. 그럼 여기는 0일 수가 없고 여기 0일 수가 없는 아니죠. 얘만 0일 수 있겠네? 그래서 A 이퀄 B인 이 보면 삼각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으로서 인수분해는 다 털었어요. 인수분해는 다 털었고 그러니까 인수분해에 관한 문항들을 죄다 풀어오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펜을 또 맨날 어디다 쳐박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숙제로서 77페이지를 줬기 때문에 78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78페이지에서 일단 85까지 연습 문제를 제외하고 숙제를 먼저 잠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소수 얘기를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볼까요? 복소수? 우리 단어는 복소수의 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건 허수단위 I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원래 이건 뭐 별거 없잖아. 원래 얘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죠. 맨날 x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 x가 실수면. 그치? 그런데 이런 새끼는 존재할 수 없어? 그냥 순수한 의문중에서 시작된 게 허수단이다 라고 보시고, 그 의문중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너네가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었는데 물리 때문에 나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보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흐른다. 그쵸? 근데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흐른다. 옛날에 전자를 모를 때 전류를 플러스에 마이너스 흐른다고 얘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생장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흐르니까 방향이 역방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병신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에서 이 허수단위 I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실 수학에서는 이때 보고 나면 거의 쓰지 않지만, 그치? 그래서 실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제 허수단위 I에서 I라고 하는 녀석은 단순하게 이제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I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새끼. 즉, 그래서 I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이런 녀석을 만들어 본 건데, 그치? 그러다 보니 원래는 수학에서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고교 수준에서 수학에서는. 이후에 물리를 하시는 쪽 공대 수학 쪽 가시면 겁나 써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많고요. 뭐 너네가 세상을 살면서 공대 수학을 다룰 일이 여학생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치? 공대 가면 좋은데 꽂히잖아. 왜? 성비가 9대1을 넘거든요. 여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여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선배의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공대를 가지고. 아니, 근데 이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뻐야 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그렇게 없다니까 신입생이 50명이 들어오면 한 명 들어와. 한 명, 두 명. 공대는. 그만큼 빡세. 아니, 빡센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여자애들 대부분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 물리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화공과 가면 여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네,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학과 없어.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미친 듯이 없어서요. 이쪽 가시면 모든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남학생은 요즘엔 그래도 좀 덜한데 간호대를 가시면 모든 여자 선배들한테서부터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속칭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대에 있는 여학생을 꽃순이라고 얘기해요. 간호대에 있는 남학생을 꽃돌이라고 얘기하죠. 가만.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의 여학생이 들어요. 50명 정도면 남자애들 비율이 한 4-5명 정도 되죠. 옛날에 이제 하나, 둘 갔는데 4-5명이 늦는 거 같아요. 4-5명은 많이 늘었죠. 한 명, 2명에서 4-5명은 2배, 3배 누구잖아. 엄청 늘었지. 200%, 300% 성장했는데. 여전히 공대에는 여학생이 한둘 들어와. 변함이 없어. 가고 싶지 않은 거. 뭐 공대는 뭐 간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뭐 굉장히 뭐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쁨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수의 이쁨을 받는 건 아니야.
뭐 나중에 가실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은데. 자, 어쨌든 허수 단위는 우리가 i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책에도 써있지만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상상의 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글자를 따온 거죠. 원래는 이제 상상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허수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예상을 했던 수였는데 나중에 그 분리해서 쓰더라. 계산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새끼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이 역방향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허수 단위는 순환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무슨 소리냐? i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얘를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루트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치? 그럼 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제곱을 하면 여기다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고 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i를 곱하면 i의 5제곱은 i랑 같은 값을 갖고 i의 6제곱은 i의 7제곱, i의 8제곱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i의 4k제곱 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 모두 다 1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i로 4k로 나눴을 때 우리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이기 때문에 플러스 3 또는 3 나머지가 3이 아니라 1 모자란 새끼로 보기도 해서 4k 마이너스 1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i가 되는 애들. 얘는 i의 4k 나머지가 2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라고 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i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i의 4k 플러스 1 또는 i의 4k 마이너스 3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다 i로 돌아간다는 순환성을 가져요. 됐지? 그래서 4개씩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고 나오는 형태의 문항이 있는데 우리가 1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i의 100제곱까지 간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i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만큼의 세트를 묶으면 집어넣어서 0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에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1부터 4까지, 5부터 8까지, 9부터 12까지는 계속 이 꼴이거든. 그래서 이게 25번 반복되고요. 그래 봐야 다 0이니까 값은 1이 돼. 이런 형태의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됐어요? 올해가 몇 년도? 25. 연도도 몰라. 보통 너희들한테 이 문제는 이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 2i의 제곱 3i의 세제곱 4i의 4제곱 해서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너네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날짜는 2026년도겠죠? 그치? 1학년 때 시험 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네들 잘 생각해 보면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2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5i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쭉 가실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갈 거니까 얘네들을 잘 보시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얘네들 구성되니까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나오셔서 몇 번 반복되는가를 보시게 되는 거고 2024까지가 똑같은 플락선이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2025는 그냥 i가 붙은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2021이 생기겠죠. 그러면 꼬락선이가 이렇게 됐으니 마이너스 2i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이 2024까지는 몇 번?
6번 반복해라. 그렇지? 그래서 506번 반복되고 거기다가 2025i-2026 해서 내가 마이너스 1012 i 1012 2025 마이너스 2026 그래서 마이너스 1014 플러스 1013i 이런 형태로 되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패턴 형태의 문제로 이제 낸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아직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는 설명을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여기 하신 거에서 얘하고 계산 안 되는 거 되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실수죠? 그치? i는 아까 뭐라고 했어? 상상의 수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음수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양수야 음수야 라고 하면 양수 음수 얘기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치? 그러면 양수 음수 말 못하는 새끼랑 양수 음수 얘기할 수 있는 새끼는 계산이 서로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i끼리는 계산이 되고 여기는 실수끼리는 계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형태로 학교 시험에 매년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번 중간고사, 내년도에 중간고사를 보시면 너네가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의 학교가 만약에 다 다르시면 이 중에 3명은 시험 봅니다. 이 문제를. 연도가 어디까지 나올 거냐 좀 다르죠. 선생님들이 생각했으면 한 100에서 끊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올해 연도에 맞춰서 맨날 내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학교에 이제 너희들이 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를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냈어, 올해도 냈어. 그럼 작년에도 냈고 재작년에도 냈어. 그러면 올해도 나올 거예요. 맨날 매년 낸다는 소리야. 재작년엔 안 냈어, 작년엔 냈어. 올해는 안 나와. 생각 안 하셨어요. 재작년엔 냈어, 작년에 안 냈어. 씨발 나오네.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있던 문제를 똑같이 내는 경우는 재작년에 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작년에 있던 문제를 재작년에 안 냈으면 재작년에 냈던 문제를 작년에 안 냈으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3년 주기 학교들도 있고요. 2년 주기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내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데 학교의 패턴에 따라 다르고 특히나 사립고는 연도마다 나오는 문제의 패턴이 존재해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안 바뀌거든. 그 선생님들 계속 그 자리에 있거든. 근데 이제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순환성을 갖죠. 국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립고등학교는 근데 없죠? 고등학교 중에 국립 없어요. 고등학교 중에서 국립인들은 저런 데밖에 없어. 과고 이런 데밖에. 외고도 있잖아요. 외고는 사립입니다. 사립이 대부분 공립하고 사립하고 국제고가 국립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 과거는 국립 맞아. 영재고 국립 아니다. 부산 영재고 시립이지. 부산에 세웠어. 시립이 뭐예요? 사립다. 그러니까 국립은 맞긴 맞는데 국가가 주도해서 세운 학교가 아니고 부산에서 주도해서 세운 학교. 과기부랑 손잡았어. 사실 차이는 없어. 어쨌든 그놈의 동네는 그 학교는 교육청 소속 자체가 아니니까. 과기부 소속 학교야. 아주 특이한 학교죠. 과학기술부 소속 학교. 그래서 부산, 그러니까 한국영재 고등학교가 아니라 한국영재학교야. 고등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를 준해서 취급해 주는 거지.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는 거죠. 검정고시 공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도 하이스쿨이란 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을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 이 녀석들은 양수함수 우리가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수수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러한
양수함수 판단 안 되는 새끼와 양수함수 판단이 되는 새끼를 섞어놓은 녀석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A 플러스 BI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수수의 개념에서 실수라는 거하고 허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 이 실수는 이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라서 그동안 안 배웠던 거죠. 너희들은. 그러면 허수라고 부르는 이 새끼들은 B가 0이 아닌 새끼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실수에는 우리가 뭐 했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배우시죠. 됐어요? 허수는 순허수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뉘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남는 시간이 얼마 없어. 밑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위에 얘기를 좀 할 거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정리를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좀 있어. 유리수의 개념은 뭘 말하는 거냐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 가능한 수였습니다. 그쵸? 무리수는 원래 정확한 표현 방식은 유리수가 아닌 실수예요. 됐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가 알고 있는 루트 2 이런 애만 무리수가 아니고 파이도 무리수죠. 됐어? 그리고 나중에 너네가 지수로그라는 걸 배워요. 병신 같은 걸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뭘 배우시냐면, 자, 2에 x제곱을 했더니 3이 되었어. 자,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들이 2의 0제곱을 1이라고 배웠죠? 그치? 2의 0제곱을 1이라고 배웠으니까 2의 1제곱을 배지면 2가 되실 거고, 2의 2제곱을 하면 4가 될 겁니다. 맞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2분의 1이 되실 거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하면 4분의 1이 되실 거니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어딘가 3에서 만나겠네? 이 새끼도 있을 거라며. 그래서 이 새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걸 그래서 x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그 2의 3이요 라고 하는 이상한 수식어를 씁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너한테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 나중에 뭐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단어에서 배우는 건데, 2단 두 번째 단어에서 배우는 건데, 고2 대수편 두 번째 단어에서 배우는 건데, 이 새끼도 숫자고 이 새끼도 무리수입니다. 미리 얘기해 놓는 거야. 나중에 로그를 자꾸만 문자로 취급하는 인간들인데 이것도 숫자야. 그리고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의 개념은 유리수가 아닌 실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순한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허수는 무리수가 아니죠. 허수는 아예 별도의 딴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와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건 양수와 음수라고 하는 걸 부를 수 있는 새끼들이에요.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음수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뭐라고? 유리수와 무리수. 그 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꼴로 표현 못하는 모든 새끼를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고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로그도 마이너스 있어요. 있습니다. 네, 로그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건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거 로그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지수값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있지 않을까?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되려고 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로그는 지금 여기 있는 지수를 표현한 새끼니까 마이너스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오늘 머리에서 담아주고 하셔야 되는 마지막 얘기는 이거야. 무리수는 비순한 무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수꼴로 표현 안 되는 양수, 음수 새끼들은 나보다 무리수다. 그렇지? 허수하고 별개의 얘기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로그는 분명히 숫자야. 얘기했어. 저거 문자로 치고 보면 기가 막히겠어. 진짜 로고를 가리킬 때마다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로고 만드는 게 잘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숫자로 안 보이잖아. 내가 봐도 그러긴 한데 숫자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숙제 78에서 85페이지까지 숙제 해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이 복수수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봐요. 조금 이따 보면. 조금 이따 볼 사람도 있고.